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날 이모 집에 가면 안 됐다. 며칠만 지내. 내 방 공사 끝날 때까지만.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게 불길함인지 설렘인지 그땐 몰랐다. 막내 이모, 다현 이모. 집안에서 제일 젊고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모였는데 요즘 들어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한테 건네던 그 부드러운 톤 때문인지 자꾸 내가 왜 여자로 보이냐고 스스로한테 화가 날 정도였다. 이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남편은 출장 중 집은 조용했고 따뜻한 불빛 아래 이모가 혼자 있었다. 왔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 말투가 예전보다 왜 이렇게 가까워 들리는지 짐을 내려놓는데 이모가 손등을 스치듯 잡았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저기다 둬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이상한 건가? 왜 갑자기 이모를 피하고 싶은데 또 자꾸 보고 싶을까? 그날 저녁 엄마가 잠깐 들렀다. 하필 내가 샤워하고 나온 순간 이모와 거실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던 차였다. 엄마 눈이 살짝 흔들리는 걸 봤다. 분명 뭔가 느꼈다. 엄마는 괜히 이모의 손을 잡고 말했지. 다연아, 우리 애 좀 잘 부탁해. 이모는 대답 대신 살짝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이상할 정도로 깊었다. 엄마가 돌아가고 집안에 우리 둘만 남자.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 불빛 아래 이모의 머리칼이 흔들리고 와인잔에 맺힌 손가락이 유난히 섬세해 보였다. 그날 밤 이모가 방 앞까지 따라왔다. 잠은 잘 수 있지? 불편하면 말해. 목소리가 낮았다. 조금 숨이 섞여 있었다. 문을 닫기 직전 이모의 손끝이 다시 한번 내 팔에 닿았다. 스치는 정도였는데 온몸이 반응했다. 나는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모의 남편은 자주 집을 비운다고 들었다.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 모레도 모르겠다. 며칠만 지내라고 했지만 벌써 이 집 공기가 나한테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그 위험을 피할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첫날 밤은 간신히 버텼다. 문을 닫고 누워 있어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모의 슬리퍼 소리가 이상하게 감각을 건드렸다. 둘째 날 아침, 이모는 평소와 다르게 머리를 풀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을 통해 이모의 옆선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왜? 어디 아파? 이모가 물컵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모가 웃었다. 자꾸 멍하네. 어제도 그렇고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사람을 흔드는지. 점심 무렵 이모가 잠깐 외출하자며 나를 데리고 동네 카페로 갔다. 남편 출장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외롭다며 너 있으니까 좋다는 말을 가볍게 던졌는데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심장이 타올랐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데 이모가 내 팔을 톡 쳤다. 여기 바나나 브레드 맛있어. 먹어봐. 나도 모르게 이모 쪽으로 살짝 몸이 기울었고 이모의 손등이 내 무릎을 스쳤다. 단 1초인데 그 스침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아, 미안. 테이블이 좁아가지고.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숨을 한번 들이켰다. 시민들로 붐비는 카페 한가운데 왜 이렇게 둘만 갇힌 것 같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계단에서 이모가 발을 헛디뎠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잡았다. 그 순간, 정말 짧은 순간인데 이모의 몸이 내 팔 안으로 파고들었다. 따뜻한 체온이 목 아래까지 올라왔다. 이모가 천천히 내 쪽을 올려다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약하게, 아주 약하게. 그리고 이모가 먼저 몸을 뺐다. 고마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너희 뭐해? 밥 먹었어? 엄마는 평소처럼 밝게 들어왔지만 나는 갑자기 식은땀이 났다. 왜? 아까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엄마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괜히 이모를 한번 훑어보더니 다연아, 요즘 너 얼굴 좋아졌네? 이상한 말까지 하고 이모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냥 요즘 운동해서. 엄마가 씩 웃으며 말했다. 좋네. 너 혼자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러고는 나한테도 물었다.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나는 둘러댔다. 더워서. 근데 이모가 옆에서 살짝 웃는 걸 봤다. 들킨 건 아닌데 뭔가 들킬 뻔한 기분이었다. 엄마가 돌아가고 둘만 다시 남았을 때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모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괜히 내 엄마 오니까 집이 더 좁아진 느낌이네. 나는 겁도 없이 물었다. 왜? 들킬까봐? 이모가 내 쪽을 느리게 돌아봤다. 눈빛이 확실히 흔들렸다. 어떤 감정인지 나만 알고 싶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모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모래 들킬 게 뭐 있다고. 그 대답이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더 위험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갑자기 들렸다. 이모는 주방에서 저녁거리를 정리하다가 핸드폰을 보더니 말없이 숨만 길게 내쉬었다. 다연아, 나 오늘 집 들어가. 회식 끝나면 바로. 그 한 줄 문자를 본 순간 기분이 묘하게 꺾였다. 왜인지 모르게 싫었다. 내가 싫을 이유는 없는데. 이모는 무표정으로 대답만 보냈다. 응, 알겠어. 그 표정이 더 이상했다. 아무 기대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냥 의무. 이모, 괜찮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니, 그냥 돌아오면 집이 좁아져. 그 말은 어제 엄마가 왔을 때 이모가 했던 말과 같은 문장이었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 우리 잠깐 나갔다 올래? 이모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근처 대형마트에 갔다.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동시에 잡는 순간 손등이 닿았다. 둘 다 바로 손을 빼지 않았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이모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에 얇게 스쳤다. 이모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말로는 조심하라면서 왜 손은 그렇게 떨릴까? 채소 코너에서 사람이 몰려오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몸과 몸 사이에 겨우 몇 센치.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모가 속삭였다. 가까이 있지 마. 나도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 신발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집안엔 맥주캔 두어 개가 굴러다녔다. 그리고 TV 소리만 컸다. 남편은 소파 한쪽에 축 늘어진 상태로 TV만 보고 있었다. 이모가 다가가 말했다. 오빠 왔어? 피곤해. 밥 됐어?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이모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다. 나는 씁쓸하게 그 모습을 봤다. 이모 남편은 나를 보더니 가볍게 말했다. 왔냐? 너 며칠 있다 간다며? 편하게 지내라. 관심은 없었다. 그 말투는 그냥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소리였다. 밤이 되자 남편은 술에 취해 먼저 잠들었다. 이모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불도 켜지 않은 채 먼 야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천천히 옆에 섰을 때 이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아?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오빠 돌아온 거. 이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있으니까 덜 외롭다. 심장이 또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우리 사이에 아주 큰 벽 하나가 있는 것처럼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모의 발끝이 내 쪽으로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더 다가왔다.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해? 이모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둘 다 창문 너머 야경만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공기는 너무 뜨거웠다. 그리고 그 직후 갑자기 안방에서 남편이 말을 했다. 다연아, 물 좀. 이모는 흠칫 놀라며 내게서 멀어졌다. 그러고는 빠르게 주방 쪽으로 갔다. 나는 혼자 창가에 남아 방금 전 그 거리, 그 온기, 그 스치는 감정을 손으로 문질렀다. 분명히 느꼈다. 확실히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 남편이 돌아온 지 이틀째.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어색하고 숨만 쉬어도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는 것 같았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휴대폰만 보면서 말했다. 다연아, 오늘 늦어. 회식 잡혔어? 이모는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전부 말해줬다. 기대도 안 한다. 남편은 갑자기 나를 돌아봤다. 너도 오늘 뭐 있냐? 없으면 저녁 같이 먹자. 밖에서. 나는 순간 놀랐다. 왜 나한테? 왜 이모가 아니라? 이모도 살짝 놀란 눈으로 남편을 봤다. 남편은 무심하게 덧붙였다. 둘이 집에 있으면 답답할 거 아냐. 그 말이 희한하게 불쾌했다. 이모도 얼굴이 굳었다. 아니야. 나 태준이랑 괜찮아. 이모가 빠르게 말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너네끼리 잘 지내라. 그리고는 신발 신고 나가버렸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모는 오래도록 문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묘하게 눌려왔다. 나는 이모 옆에 다가가 말했다. 이모, 나도 있어. 옆에. 이모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어디론가 시선을 도망쳤다. 그래도 이런 감정은 안 돼. 하지만 말과 달리 이모의 목소리는 약했고 두 손은 떨렸다. 저녁이 되자 남편의 말대로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져 이모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태준아, 잠깐 산책할래?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다시 두 번 더 뛰었다. 우리는 아파트 옆 공원으로 걸었다. 아이들 웃음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평범한 저녁 풍경인데 우리 사이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벤치에 앉자. 이모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너 있을 때 편해.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더 깊게 가슴에 파고들었다. 나도 이모랑 있으면 좋아. 이모가 천천히 내 얼굴을 봤다. 말없이 길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 그때 뒤쪽에서 다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가 급하게 고개를 돌렸다. 동네 카페 사장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이모는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내 무릎 위에 놓였던 이모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찔하고 올라갔다. 우리는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이모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자 이모는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요즘 너무 이상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 이모의 손가락이 소파 위에서 천천히 내 손을 향해 움직였다. 손끝이 살짝 닿았다. 정말 살짝? 그 한 번의 닿음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모는 손을 급히 거두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올려왔다. 태준아.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둘 사이에선 위험한 감정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철컥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이모는 그대로 굳었고 손은 소파 위에서 얼어붙었다. 우리는 빠르게 떨어져 앉았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둘이 뭐해? 왜 이렇게 조용해? 이모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TV 보다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 문을 열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우리 둘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이모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모를 바라보았다. 이모도 나를 바라봤다. 멈춰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았다. 이 감정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섰다는 걸. 다음 날 오전 남편은 아침밥을 먹지도 않은 채 하품을 하며 말했다. 다연아, 나 출근. 오늘도 늦어.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내가 주방에서 컵을 씻는 걸 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너도 뭐 할 거 없으면 다연이 좀 도와줘. 그 말투는 무심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이모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태준이는 돕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남편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모는 조용히 웃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우리 둘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 말이 나에게 이상하게 들렸다. 우리 둘이 뭘 하는지 그 말 속에는 이미 감추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점심즈음 이모는 갑자기 말했다. 태준아, 나 답답해. 좀 나갈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트너와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이모와 단둘이 외출하는 건 어쩐지 심장이 유난히 뛰었다. 둘이서 집 앞 카페에 들어갔다. 이모는 가방에서 립밤을 꺼내 바르며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있으면 마음이 이상해져.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내가 조심스럽게 넌지시 말했다. 나도 그래. 이모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숙이고 카페잔을 감싸쥐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지만 이모의 손은 커피잔을 쥔 채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너네 여기 있었네? 이모는 거의 1초도 되지 않아 손을 재빨리 내 쪽에서 치웠다. 나는 괜히 허리를 바로 세웠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모 옆에 앉아 말했다. 다연아, 남편이 밤에 늦는다며?
요즘 너 혼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모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는 이어서 말했지만 이모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나는 그 상황이 이상하게 숨막힐 만큼 불편했다. 딱 걸리진 않았지만 정말 한 끗 차이였다. 엄마가 잠시 계산대로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이모는 나를 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아까 들킬 뻔했어. 그리고 더 깊은 의미도 있었다. 근데 나 좀 떨렸어. 엄마가 돌아오자 이모는 빠르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 먼저 갈게. 할 일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모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아까 엄마 왔을 때 이상하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 이모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저녁이 되었고 남편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았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갑자기 말했다. 우리 잠깐 바람 좀 쐴까? 밤 10시였다. 둘이서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이모는 나란히 걷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불빛 아래에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태준아, 너 있으면 남편이랑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서워도 이미 넘은 것 같아. 이모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우리가 지나간 길 끝에서 주황색 불빛이 번쩍였다. 모텔 간판 불빛이었다. 둘 다 동시에 시선이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스쳤다. 우리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이모는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태준아. 그 단 한 번의 호흡과 부르는 소리만으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모의 손등이 내 손을 향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손끝이 닿기 직전, 삐비빅. 이모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이모는 천천히 화면을 꺼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바라봤다.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이모의 발걸음은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이 돌아가기 어려운 선을 넘기 직전의 밤이었다는 걸.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집 안에 있었다. 그러나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신발만 무심하게 현관에 벗어져 있었다. 다녀왔어.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다. 응, 오늘도 늦는다 했잖아. 말투는 무심했고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이모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다. 밥 먹었어? 아니, 배 안 고파. 그 말 이후로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그 순간 느꼈다. 이모가 남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 지치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남편은 침대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이모는 내 쪽으로 걸어왔다. 복도 불빛 아래서 이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태준아. 이모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오늘 너무 위험했지? 응. 근데 괜찮았어. 이모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나 오늘 내가 있어서 숨 좀 쉬는 것 같았어. 그 말이 내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밤 1시가 넘었을 때 집은 고요해졌다.
남편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그때 안방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희미하게 이모의 얼굴이 비쳤다. 태준아, 잠 못 자? 응. 이모는 조용히 내 쪽으로 다가와 부엌 불만 켜진 어둠 속에서 섰다. 너랑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었어. 이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이모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아두고 말했다. 남편이랑 요즘 대화도 거의 없어. 같이 있어도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괜히 손을 꽉 쥐었다. 근데 너랑 있으면 그 벽이 사라져.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이모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무서워. 내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이모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 이모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 시선을 천천히 내 손으로 내려보냈다. 태준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입술은 그렇게 말하지만 손가락이 떨렸고 나와의 거리를 스스로 좁히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모는 순간 놀라 입술을 꾹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야겠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을 떼지 못했다. 부엌과 복도를 잇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모는 나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나 요즘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손등을 스쳤다. 정확히 스친 것이 아니라 닿았다가 피하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남기는 그런 터치였다. 전기로 튀는 느낌, 숨이 멈출 만큼 짧았다. 이모는 그 손끝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듯 빠르게 방으로 돌아갔다. 문은 천천히, 너무 천천히 닫혔다. 새벽 3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은 기묘할 만큼 조용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손끝의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다. 다음 순간 복도에서 아주 조용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방문이 아주 조금, 거의 안 들릴 만큼 살짝 열렸다. 빛 한 줄기가 들어오고 이모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못 자? 나는 일어나 앉았다. 응, 나도. 이모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더 낮았다. 나도 자꾸 내 생각만 나. 그 말 하나로 이번 밤은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어버렸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린 채 멈춰 있었다. 밖에서 스며드는 복도 조명이 내 방 바닥을 길게 가르고 있었다. 태준아, 들어가도 돼?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 하나로 내 머릿속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커 보일까? 손으로 천천히 눌러 닫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집안에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그게 오히려 더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이모는 망설임 가득한 눈으로 나를 봤다. 잠 안 와서 아까 너 손등에 닿았던 거 계속 생각나. 나는 숨을 삼켰다. 나도 그래. 이모는 내 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왔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흔들렸다. 마치 가지 말까, 가볼까? 혼자 속으로 수백 번 고민한 발걸음처럼 이모는 조용히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내 침대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다. 무릎이 닿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러나 손을 조금만 뻗으면 금방 닿을 수 있는 거리. 태준아, 오늘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대버린 것 같아. 아니야. 난 이모가 좋았어. 이모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자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근데 너도 알지 여기 남편 있고 너도 우리 집에 잠시 지내러 온 거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응, 알아.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다. 이모도 피하지 않았다. 이모의 시선이 천천히 내 얼굴에서 목으로 그리고 손으로 내려갔다. 근데 자꾸 너한테 눈이 가. 이모의 속삭임은 위험할 만큼 솔직했다. 그때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였다. 이모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다 침대 모서리에 손을 짚고 멈췄다. 그 순간 이모의 손등과 내 무릎이 아주 살짝 정말 스칠 정도로 닿았다. 순간 둘 다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아, 나 지금 너무 이상한 사람 같지? 아니, 전혀. 그 말에 이모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며 다시 천천히 앉았다. 이번엔 아예 내 옆에 앉았다. 무릎이 닿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 나도 그래. 이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많이 외로웠어. 단 한 문장.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다. 돌아보니 남편은 늘 집 밖에 있었고 같이 있어도 무뚝뚝했고 대화도 없이 같은 공간에 사는 남자일 뿐이었다. 이모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말 너한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모의 손등이 아주 천천히 내 손등 가까이로 다가왔다. 닿기 직전. 그때 갑자기 남편 방에서 문이 덜컥 열렸다. 이모는 반사적으로 내 손을 피하고 얼굴을 쓸어 넘기며 일어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남편은 화장실로 가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복도 불만 켜져 있었고 우리 방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 남편이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자 이모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작게 웃었다. 보지 않았지? 응, 절대. 후, 나 왜 이렇게 떨리냐? 이모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얼굴을 만지고 숨을 고르다 다시 내 쪽을 바라봤다. 태준아. 이모의 말은 다음 말을 고르고 있었다.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저 내 입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이모가 멈추라고 하면 멈출게. 근데 그 말은 듣기 싫어. 이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뛰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는 이모는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를 향해 말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둘 다 더 흔들리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나가기 전 이모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태준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오늘 내가 날 부른다면 나는 못 거절했을 거야. 그 말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방 안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이모 은정은 그날 이후 나와 대화를 최대한 피하려 했다. 말은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주 부딪혔다. 아침에 좁은 주방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는 괜히 이모, 제가 할게요라며 가까이 다가갔고 은정은 작은 숨을 삼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물컵을 건네다가 손끝이 닿았다. 그 짧은 스침에 은정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다. 피하려 할수록 더 붙잡히는 감정. 말없이 서로를 의식하는 시간만 늘어갔다. 저녁이었다. 평소 새벽까지 술 마시며 집을 비우던 이모부가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너 있었냐?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내 쪽을 보지 못한 채 손끝을 자꾸 모았다. 응, 일찍 들어왔네. 그 말조차 어딘가 어색했다. 이모부는 피곤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렸지만 거실에 남은 우리는 둘 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은정의 숨결이 흔들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방금까지 우리가 나누던 미묘한 긴장이 한순간에 들킬 뻔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은정은 답답하네 바람 좀 쐬자며 바깥으로 나갔다. 나도 모르게 따라 걷게 되었고 우리는 동네 카페에 무심히 앉았다. 은정이 물컵을 잡으려는 순간 내 손과 겹쳐졌다. 짧은 정적. 은정은 흠칫하고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다시 잡았다. 단 1초. 하지만 둘 다 숨을 들이켜야 할 만큼 강렬한 순간이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면 안 돼. 들키면 어떡하려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있어? 둘 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 뒤 은정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저녁이 되자 은정은 잠깐 장을 보러 나갔고 집에는 이모부와 나만 남았다. 소파에 기대 앉은 이모부가 말했다. 너 요즘 여기서 지내니까 은정이 많이 편해 보이더라. 그 말에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네, 그냥 도움되면 다행이죠. 은정이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툴거든. 요즘 좀 밝아졌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모부의 말은 칭찬인가 경고인가. 그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은정이 들어왔다. 은정은 우리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굳었고 그 표정에 숨어있던 감정이 남편에게 그리고 나에게 들킬 뻔했다. 식탁을 차리며 은정의 손이 떨렸다. 언뜻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대화였지만 남편과 나 사이에 서 있는 은정의 시선은 계속 나와 부딪혔다. 그때 이모부가 말했다. 은정아, 요즘 피곤해 보여.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 대답은 남편을 향한 게 아니라 내 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불안, 설렘, 욕심, 두려움. 모든 게 한꺼번에 섞인 눈빛. 이모부가 방으로 들어간 뒤 우리는 잠시 거실에 단둘이 남았다.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말이지. 내가 너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 숨도 잘 내쉬지 못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은정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정이 먼저 나를 향해 걸어왔다. 아주 천천히. 가까이 올수록 숨결이 닿았다. 손등이 다시 맞닿았다. 피하려 했던 감정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순간 너 왜 이렇게 흔들리게 하니? 말끝이 떨렸다.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피하려 하지 마요. 이모도 나처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은정은 결국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벼락 맞은 듯 흔들렸다. 안 돼, 안 되는데. 입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은정의 눈빛은 이미 허락하고 있었다. 그 순간 침묵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 은정은 안 되라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거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힘.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은정은 뒷걸음질 쳤지만 결국 거실벽에 등을 붙이고 멈췄다. 이모. 내가 부르자 눈을 감았다. 제발 하지 마.
떨리는 목소리, 숨결이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나는 손을 뗄까 말까 망설였고 그 순간 은정이 나보다 먼저 움직였다. 살짝 몸을 틀며 나의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스침만으로도 은정의 호흡이 무너졌다. 이러면 나 정말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 표정이, 그 떨림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은정과 나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다. 이모부가 깨서 나오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다시 조용해졌다. 은정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데. 너한테도 나한테도. 하지만 말과 달리 은정의 눈은 계속 내 손과 얼굴을 오갔다. 육체적 접촉보다 더 위험한 눈빛.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처음이 아니죠. 이모 나를 피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은정은 입술을 다물었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 너는 뭐가 하고 싶은데? 은정이 나지막하게 물었다. 나는 정면으로 말했다. 진심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은정의 눈이 크게 떨렸다. 그 말은 은정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듣고 싶어 하던 고백이었다. 은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아주 느리게 손을 들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그 손길은 끌어당김도 밀어냄도 아니었다. 결정하지 못한 감정 자체였다. 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버티라고. 은정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나는 은정의 손에 아주 가볍게 내 손을 얹었다. 은정은 단번에 빼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아주 조금 감았다. 숨이 섞이는 거리,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온 순간, 그때 안방에서 이모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은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들어가, 너도 방으로 가. 은정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는요? 내가 묻자 은정은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도 정리 좀 해야겠어. 은정은 등을 돌려 주방 쪽으로 걸어갔지만 발걸음은 너무 느렸다. 뒤를 돌아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문 너머로 은정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흔들리고 괴롭고 간절한 숨. 그 소리에 내 심장도 함께 흔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 방을 사이에 두고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감정이 이미 선을 넘었지만 몸은 아직 넘지 않은 상태. 가장 위험한 단계. 가장 미친 듯한 긴장감.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의 끝이 어떨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끝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동안 이어진 불안한 감정은 점점 더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다. 조카는 은정 이모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고 은정도 그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피하려고 해도 더 가까워지고 애써 모른 척하면 더 깊어지는 감정. 하지만 이모부의 예고 없는 귀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방문, 카페에서 손이 스친 순간에 폭발할 듯한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은정에게 경고처럼 느껴졌다. 이건 우리가 견딜 문제가 아니야. 은정은 어느 순간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조카에게 직접 하지 못했지만 표정과 행동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다. 집수리 끝났어요. 내일부터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균열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은정은 웃으며 말했다. 잘됐다. 이제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고
조카 역시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짐을 싸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작은 말 한마디만 해도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 조카는 작은 용기로 은정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모, 지난 며칠간의 그 감정들 정말 그냥 없었던 걸로 할 거예요? 은정은 한참 침묵하다.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서로한테 너무 소중하잖아. 그래서 더 그래선 안 돼. 조카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닌 고백에 가까운 거절이었다. 둘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그날 밤은 너무 조용했다. 어떤 접촉도 어떤 눈빛도 주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남았다. 조카는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이모. 은정이 조용히 돌아봤다. 조카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는 조금 붉었다. 고마웠어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정도 웃었다. 그 역시 눈물이 맺혔다. 나도 그래. 다치지 말고 잘 지내. 조카가 문을 나간 뒤 은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숨쉬기 어려웠다. 그러다 천천히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우린 잘한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떨렸다. 며칠 뒤 조카는 다시 자신의 집에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모 역시 남편과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아갔다. 둘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아주 작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스스로 지울 수도 없는 감정. 결국 서로를 위해 덮어버린 마음.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